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주변 배선전로 지중화율이 7%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남의 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율은 7.3%로 세종시 70.8%, 경기 45.5% 등과 큰 차이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했으며 한전과 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조리사의 산업재해가 82건에 이릅니다. 시도교육청이 국회 강북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학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과 낙상, 화상 등 모두 49건의 급식조리사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광주에서는 33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광양 포스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루머와 취업 방해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노동조합이 피해 여성의 취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협력업체 소속 40대 여직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 직후 법원은 협력업체 여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해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당한 여성은 유죄 선고 이후에도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 지난달 다른 분야에 도망치듯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일자리를 소개한 노조 관계자에게 플랜트 노조 간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여성을 왜 취업시켜줬냐고 추궁했다는 겁니다. 그 재판을 계속 고발하고 있잖아.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일을 소개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취재 결과 전남 동부 플랜트 노조 여성분회는 올해 3월과 4월 수차례 열린 간부 회의에서 피해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지 말자고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논의는 검찰에서 가해 남성의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넘겨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조합이 오히려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듣는 순간에는 진짜 머리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한편 플랜트 노조는 취업 제한이 노조 간부들끼리의 개인적인 합의였을 뿐 공식적인 징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가 아닌 여성의 평소 사생활이 좋지 못하다는 제보에 따라 내린 결정이었다며 2차 가해란 주장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부가 야 그럼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얼굴을 노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저렇게 아니냐. 신고를 하자, 다른 취업을 막아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노조가 나서서 보복을 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가해자에게 동조하고 가해 행위를 동조하는. 전남 동부 플랜트 노동조합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단됐던 무안공항의 국제 노선이 이달 말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엔 일본 노선도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넉 달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나트랑, 태국 방콕 노선이 열립니다. 제주항공은 일본 오사카와 후쿠오카 노선을 다음 달 말부터 운항할 예정입니다. 동남아 노선은 지난 7월 재개됐지만 일본 노선은 코로나19 이후 첫 운항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6개 국제 노선은 부정기 노선으로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와 항공사, 여행사와 지속 소통해서 부정기 노선 확대와 정기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특수까지 기대하는 여행사들은 재빠르게 손님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무안공항 출발 상품이 확정이 되면서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여행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 여행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본격적인 국제선 운항 재개에 맞춰 무안국제공항 시설 개선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주차장을 대폭 늘렸고 여객기와 터미널이 있는 탑승교도 4개로 1개 늘렸습니다. 1개뿐인 국제선 컨베이어 벨트도 1개 더 확충했습니다. 전람도는 해외 항공 수요가 늘면서 내년에는 부전기뿐만 아니라 전기 노선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 동서부권 관광산업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올해 2, 4분기 기준 통계를 보면 목포의 36개 관광지 가운데 41만 4천 명의 해상 케이블카, 35만 6천 명의 고화도 전망대, 29만 8천 명의 춤추는 바다분수 등 10만 명을 넘은 관광지는 10곳에 그쳤습니다. 반면 여수는 140만 5천 명이 찾은 엑스포 해양공원을 비롯해 오동도 65만 명, 해상 케이블카 51만 2천 명 등의 관광객을 기록했고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방문객만 117만 7천 명에 이르는 등 서부권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어린이 놀이시설 등입니다. 시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순천 지역에 10억 원이 투입돼 교량 재가설과 노후관로 교체 사업이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승주읍 중대 2교 교량이 새로 건설되고 급수 불량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향동 삼거마을 노후관로가 교체됩니다. 오는 19일 여순사건 합동추모식이 광양 지역에서 열립니다. 추모식을 앞두고 최근 정부는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특별법 제정 이후 실질적인 첫 조치라는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인정한 여순사건 희생자는 45명, 모두 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순천에 사는 권종국 씨의 아버지도 이번 희생자에 포함됐지만 권 씨는 마냥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희생자로 인정받았지만 명예회복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생존한 희생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막혀 보상과 생활지원금 지원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모든 것이 지금 이제 그 희생자에 대한 그 보상금이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이것이 갖다가 이루어질는지도 확실히 지금 모르겠고요. 이렇듯 완전한 여순사건 해결을 위해선 남은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오는 19일 광양에서 열리는 여순사건 추모식을 앞두고 유족회 등은 추모식을 국가행사로 치러야 한다는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또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순사건 피해 조사 범위 확대 개정안과 위원회 직권 희생자 결정 개정안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제 희생자는 지금 한 10여 분 생존해 있을 걸로 추정합니다. 실질적인 혜택은 유족분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현재까지 접수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3,200여 건으로 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명예회복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미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전남의 고교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50.7%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이었고 전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등 수도권의 사교육 여건 때문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